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이가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는 걸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리 참석이라고 지금 수군수군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한미동맹을 말해왔는데 스스로 그걸 깨는 걸 보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황이 아찔합니다.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강타해버렸습니다. 중동을 포함한 국제정세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지금이야말로 나토 회담에 참석할 이유가 확실한데 이재명은 저렇게 엇박자를 놓고 있다. 이게 뭐냐 하고 사람들이 다 당혹스러운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퍼부은 거, 이 중동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원유 수입의 70하고도 2%를 중동에서 수입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나라 안보에 활이 달린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초대받은 나토의 회의에 참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5%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GDP의 2.3%에서 이재명으로서는 여기에 이런 요구에 부담을 느껴서 기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표피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러니까 조중동 같은 이런 매체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며칠 전 사설에서 나토 정상회담 불참은 국익 손상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동그라미는 동글다. 세모는 삼각형이다. 이런 동어반복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없는 헛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얻을 것이 너무 많은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황당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폐막됐던 G7하고 이번에 나토 회담은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G7이 국제 정상들 간의 친목 회의의 성격이 강하다면 나토 회의는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런 회담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은 너무도 뻔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북한의 핵을 우리는 대한민국은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나토 회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다는 게 분명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는 방위비 인상입니다. 그리고 K방산, 한국 방위산업의 이 핵심이 걸려있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불참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자살골에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지금 좌빨 인사들은 이재명이가 나토 회담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그렇게 액션을 취한 건 이게 뭐냐? 하나는 바람 잡고 하나는 그렇게 액션을 취한다. 이 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뭐가 얘네들을 움직이는 건가?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이재명 뒤에는 이재명의 그런 결심 뒤에는 중국의 입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이 그동안 뒷배를 봐주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마크 효과를 했던 중국 공산당이 야 이재명 정부 당신들 우리 말 들어 나토 회의 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 이재명 당신 우리한테 빚진 거 있잖아 라고 청구권을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나토 회담에 이재명이 불참한 거는 이재명이가 미국과 거리를 둔 채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드디어 붉은 본색을 피할 수 없게 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3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토는
중국과 북한을 적대 국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주사파들에게 나토 회의란 불편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재명이 참석한다는 건 모순에 해당됩니다. 야, 가지 말자, 때려치자, 이렇게 된 게 여기까지 벌어진 상황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식을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나토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국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무려 32개국 정상들과 개별적인 실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익과 국격을 높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실제로 K방산 수출을 통한 막대한 이익, 원전 체결 등에도 이 나토 정상회의가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수상합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실익에 기반한 실용주의 외교를 하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임 정부가 이룩했던 성과와 결과물들을 배척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은 겁니까? 막상 취임하자마자 거꾸로 논다는 걸 뭘 의미하냐? 이재명이가 떠들어댔던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뻥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친중파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취임도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재명 본색이 드러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판단이 아리까리하시다고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집권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 큰 시련과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그 예고편이 바로 이번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재명의 붉은 본색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 이게 원인이 돼서 엄청난 큰 사건, 큰 사고가 잇따라 터질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거냐? 자유파의 공동의 몫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